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기 때문에 예. 그거 좀 놔둬라 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했네요. 뭐 대선 정국과 관련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슈를 검찰이 계속 쥐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손 변호사님,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요. 네.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를 너무 좀, 순진하고, 안이하게 봤던 거 아닌가 하는, 이 반성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정말 막말로, 김수남 총장한테 전화해서, 형님, 내 국정농단 했는데, 형님은 안 하셨죠? 혼자 죽을 수 없죠, 뭐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네. 왜냐면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본부장한테서, 본부장님 저 국정농단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안 하셨죠? 절대 안 하셨죠? 제가 절대 안 했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할까요? 근데 일단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넘길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카드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차 이제 빼고, 차 네. 띄고, 포 띄고. 일각에서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 발부되지 않을 정도로 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은 있습니다. 기사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보다 더 혐의 사실을 줄였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보강해서 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수사인데 오히려 특검에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구속 사유를 줄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그래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검찰을 이미 지금 떠난 몸이지만 이제 또 선후배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서로 간의 교섭, 서로 간의 뭐 연락 또는 서로 간의 일종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서 네.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 딜이 있었다. 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네. 우병우나 네. 김수남, 이영렬 누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에 의한 못하죠. 못하죠. 그럼 못하죠. 하세요 그렇게.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하십시오. 전문가가 해야지. 아니, 왜냐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이라기보다는 예.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그 진실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인지 예.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인지까지도 가려내야만 어떤 범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 불러야죠. 일단 고소인 고발인부터 먼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예. 이제 뭐 고소 보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소 내지 고발 당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고소하겠다라고는 하고서는 고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우병우 건은 오히려 더 꼬이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고 좀 더 추가 보강 수사를 하고 대선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조금 더 수사를 해갖고 이후에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둘러 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아하. 그때 이른바 마사지를 안 했겠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 마사지 마사지를 한 거로 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단정적으로 얘기들 좀 현실을 하세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못하겠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자면. 예. 오늘도 사실은 도둑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자료를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 맞으나 예. 공식 그 수사 결과 발표 그 회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북한 질문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걸 생략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수사 결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했으니 영향 괜히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런 걸로 이제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뭐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나름의 어떤 명분을 이제 고려는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건을 그렇지 예.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수사 대한 결과 발표도 없이. 예 그런 거를 뭐 문답도 없이 예. 이거 뭐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식으로 일사천리로 그냥 후싹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약간 좀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최근에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강 수사 말씀하셨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이게 대선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라도. 예.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보강 수사해서 영장 재청구하고 하자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특히 젊은 검사들 중심으로서 꽤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뭐 일부 검사들은 이제 그런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은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 그러니까 뭐 이 검찰 수뇌부의 의지는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예. 이 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끼워 넣기로 해서 싹 넘어가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액수도 일부러 조금 늘렸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뇌물 액수를 확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소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담긴 꼼수도 좀 있으면 이제 손소 변호사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우병우 꼭지 따고 넘어가야죠. 예? 네. 그냥 못 가잖아요, 우리가.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기소를 했어요. 네. 앞으로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 기소한 것 중에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외압 가한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특검도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 뺐어요. 네. 그다음 개인 비리 정강. 그렇죠? 처갓집 정강 문제 뺐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해갖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추가 조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죠. 향후에 5월 9일 이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네. 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이 부분을 재수사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지. 특검법 통과시키려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은 법률입니다. 예. 법률안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키려면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쓰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있을 때 예. 그때 그 탄핵안도 이제 통과됐습니다만 그때랑 또 지금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특검법이 통과될지는 굉장히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에 의한 것보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되 새 정권에서 이제 그 새로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아닌 검사들. 면모를 일신한 검찰이 아하. 새롭게 수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용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그 구속했잖아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구속된 후에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자신의 임명자를 구속시키게 만들었으니까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옷을 벗는 게 맞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임기를 지켰다라고 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일으켰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정황이 일부 있고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법을 가야 된다. 근데 특검법은 말 그대로 지금 두 가지죠. 특검법이. 첫 예. 번째가 이번 최순실 특검법처럼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지금 이제 상설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설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상설 특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하면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보고사가 수사하고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야, 그럼 뭐 길은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차고도 넘쳤네요. 만약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예. 누가 당선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저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설특검, 이 특검은 이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다고 가정하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뇌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개입된 부분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그러니까 뭐 1000회 넘게 통화한 국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금 뭐 김수남 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다 통화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검에서 밝혀낸. 근데 그거 조사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결과가 나와야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새로 뭐 법무장관이 뭐 임명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검찰의 모든 우병우 라인을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수 우병우 라인이 그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맡겨도 역시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조직이 살아나야 된라고 하는 그 명분 하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찌됐건 검찰 지금 현재 수뇌부가 본인들의 다 선배잖아요. 예. 이게 또 뭐 검찰 법조계 내에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대로 이 수사를 못 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 최순실하고의 관계 부분도 좀 더 명쾌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의 그렇죠.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검찰의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정말 제2의 박영수 예. 급 특검을 좀 만들지 않으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박영수 수사해내기. 특검으로 가면 되지 왜 꼭 제의를 꼭 찾아요? 박영수 특검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너무 좀 소진하신 거 아니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복해서. 예. 그건 뭐 가능하죠. 본인, 그래서 박영수 특검에게는 되게 대단히 죄송하나. 예. 체력이 허락하신다면. 예. 다시 맡기면 되죠, 뭐. 사실 박영수 특별검사께서 현재도 특별검사예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공소유지가 예. 되고 있으니까. 네, 특별검사 법에 따르면 이제 재판이 다 끝나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설특검. 그 특별검사로 다시 이제 중복해서 임명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설특검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 이렇게 돼 있으면서 첫 번째 1호에 국회가 의결한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또 두 번째 2호가 법무부 장관이 예.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항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때 검찰총장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 검찰총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총장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신분인데요. 뭐 어쨌든 검찰총장이 반대한다 한들 예.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 이름이 뭐예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이죠. 상설특검법. 이걸 뭐 예. 상설특검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죠. 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그래요. 그럼 원포인트 있으니까요. 주제에 대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이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가동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상설특검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수사하는 건 아니고 예.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걸로 이제 한정되어 법무장관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 우병우 및 우병우 그리고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 가능하죠. 그렇게. 그러면 딱 제목 나오잖아요. 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예. 좀 가능성이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가 집권하면 안 되겠죠? 그 의원님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요. 여러 가지로.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요. 그래요? 그럼요. 지지하십니까? 누구요? 그분을?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전 투표권이 없어요. 어떤 범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 불러야죠. 일단 고소인 고발인부터 먼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예. 이제 뭐 고소 보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소 내지 고발 당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고소하겠다라고는 하고서는 고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우병우 건은 오히려 더 꼬이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고 좀 더 추가 보강 수사를 하고 대선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조금 더 수사를 해갖고 이후에 하는 것이 옳겠다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둘러 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아하. 그때 이른바 그 마사지를 안 했겠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 그 그러니까 마사지 마사지를 한 거로 했다라는 혼자 죽을 수 없죠. 뭐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말씀하시는 하죠. 거죠? 네. 왜냐하면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저 본부장한테서 본부장님 저 국정농단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안 하셨죠? 절대 안 하셨죠? 제가 절대 안 했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할까요? 근데 일단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넘길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카드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차 이제 빼고 차 네. 뛰고 포 뛰고. 일각에서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 발부되지 않을 정도로 한 거 아니냐. 예. 라고는 의혹은 있습니다. 기사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보다 더 혐의 사실을 줄였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보강해서 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수사인데 오히려 특검에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구속 사유를 줄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그래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언론을 거예요?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밖에 말씀 아이고, 못 드리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좀 현실을 하세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자면, 예. 오늘도 사실은 도둑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자료를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 맞으나, 예. 공식 그 수사 결과 발표, 그 회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북한 질문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걸 생략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수사 결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했으니 영향 괜히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런 걸로 이제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뭐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나름의 어떤 명분을 이제 고려는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건을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놔둬라 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했네요. 뭐 대선 정국과 관련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슈를 검찰이 계속 쥐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손 변호사님,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요. 네.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를 너무 좀, 순진하고, 안이하게 봤던 거 아닌가 하는, 이 반성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정말 막말로, 김수남 총장한테 전화해서, 형님, 내 국정농단 했는데, 형님은 안 하셨죠? 검찰을 이미 지금 떠난 몸이지만 이제 또 선후배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서로 간의 교섭, 서로 간의 뭐 연락 또는 서로 간의 일종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서 네.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 딜이 있었다. 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네. 우병우나 네. 김수남, 이영렬 누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에 의한 못하죠. 못하죠. 그럼 못하죠. 하세요 그렇게.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하십시오. 전문가가 해야지. 아니, 왜냐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이라기보다는 예.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그 진실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인지 예.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명예훼손인지까지도 가려내야만